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의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며 시작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일 경제 교류 제2 빙하기 오나 가깝고도 먼 나라 다시 멀어지는 겁니까? 징용 판결 후폭풍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에 1년 만에 교역액이 2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제2의 교역 빙하기 해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 재계에서는요, 한국 정부 대책을 주시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우리 정부 징용 판결은 이행을 해야 되지만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결정을 할지 고민 속으로 빠졌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한국군 대장이 미군 지휘하는 미래사령부 창설에 한미 군당국이 합의했다. 이 내용입니다. 한미 국방 서명, 전작권 전환 가속화, 주한미군 지속주둔 연합방위 유지한다. 지금까지는요, 미군 대장이 지휘했는데 위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국방, 과연 우리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지 이제부터 진지한 고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렸군요. 큰 사진과 함께. 포문 닫히는 북한의 해안포. 오늘부터 적대행위 중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북이 9.19 판문점선의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교환을 했죠. 그 내용에 따라 오늘부터 동서해상 적대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어제 언론들이 북한 쪽 사진을 다 촬영들을 했는데요. 이 해안포 진지가 닫혀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사진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아무튼 평화는 유지돼야겠죠.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미국 경협 과속 말라.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워킹그룹을 설치해 한국과 대북 제재 이행을 조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너무 빨리 뭔가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좀 불편해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은요, 방북 기업 5건에 전화 연락을 해서 대북 사업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또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 기업에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그리고 천준호 전 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그리고 변한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가 다룰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엽기 행각의 끝.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론의 공분도 자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38년간의 악몽.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다 AI, 최근 주식시장 급락하고 있죠? 그런데 AI가 오히려 수익률에서 낫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을 쪼개나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다뤄보죠. 세계일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북한 냉면 발언 사실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 어제 정보위,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국감에서는 여야 공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위 회장 등에 전화했는데 리선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반면에 한국당 기업 총수 입 조심하라 반 협박 이렇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는 무슨 일, 방북 당시 옥류관 냉면을 먹던 그 식사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도대체 오간 걸까요? 여기 조선일보가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좀 실었네요. 일단 기업인의 냉면 목구먼 면박준 리성권 이런 말도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경협 프로젝트 가져왔으면 우리가 잘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문제의 목구멍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한 말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뭘 제안하고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면 잘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면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분은 여러 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말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그 당시 옥류관 냉면 식사 당시 대기업 총수 A 총수가 냉면을 다 먹고 냉면 사리를 추가했던 게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뭐 냉면 사리를 추가로 먹었다 그 과정에 나왔던 말이다. 여기 있습니다.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 총수가 냉면 한 그릇을 다 먹은 뒤 냉면 사리를 추가하겠다고 하자 냉소적으로 이같이 목구멍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참석자는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전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도 사실일땐이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분명 그 자리에서의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해졌다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우리 삼성그룹 그 한 해 매출이 북한 GDP의 12배가 되는데 그 총수들이 다 가가지고 또 식사 가는 거 뭐 잘잘못을 지금은 그걸 따지기 전에 식사하는 와중에 북한 냉면이 질기잖아요. 총수들이 그걸 북한은 가위를 안 쓰고 입으로 잘라야 되니까 이빨로 그 고개 숙이고 자르고 있는데 또 살이 좀 추가로 해달라니까 지금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면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고 우리 국가 남한을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이성권의 얘기는 지금 전국 당국장은 변호를 하죠.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다. 또 이성권 얘기는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20년 전 98년 6월 달하고 10월 달에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두 번에 걸쳐서 소 1,001마리를 끌고 북한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김정일한테 환대도 받고 그걸 계기로 해서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이 그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계 총수들이 왔으면 뭐 좀 내놔라 이거죠. 그때와 비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근데 왜 빈손으로 왔냐. 이번에 양매장도 데리고 가는데 지금 우리 재계 총수들이 한마디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대북 제재가. 아까 방금 전에 일면 기사 소개돼서 미국이 방북한 5곳 대기업에 연락을 해서 대북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일일이 체크하고 근데 총수 비서들이 측근들이 한 얘기가 북한 가서 한마디도 좀 얘기 좀 하지 말고 듣고만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인데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북한 속셈을 정말 알아야 된다. 북핵에 대해서 비핵화는 최대한 늦추면서 경제 제재는 빨리 좀 얻어내겠다는 그렇게 마음이 좀 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하나도 바뀐 거 없어서 분노를 하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잘 된 걸 수도 있다. 북한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빨리 볼 수 있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대북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없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좀 이끌잖아요. 근데 기업은 하면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좀 방어선을 친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세로 너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듭니다. 어제 국회 국감장, 서훈 원장, 국정원장의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 발언을 소개한 여야 간사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다.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다.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이게 무례하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뭐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네, 김수혜 교수님. 예. 방금 본 저희 신문 기사에서 리성건 위원장이 뭐 정주영 전 회장을 거론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거 왜 준비해야 하지 않았냐. 근데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서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북한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성건 위원장이 일단 좀 외교적이라기보다는 좀 투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군 출신이죠, 네. 원래. 또 역할 자체가 이제 그런 걸 맡은 거죠. 이제 조평통에서 좀 기선도 제압하고 왜 우리 또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활발하게 막 그냥 좀 기선 제압하면서 거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타일이 그런 것 같은데 무엇보다 한편으로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주영 회장 말씀하셨었는데 이 정주영 회장과 같은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비전이나 구상이나 이런 이 부분이 좀 없다. 그러니까 아쉽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정주영 회장처럼 좀 통 좀 커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 지금 이제 뭐 재벌 2세, 3세 이렇게 이제 오면서 사실 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한 역할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큰 구상 속에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좀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보완해주거나 끌어가거나 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좀 크게 그림을 좀 그려보지. 왜 그 세계적인 기업이면 뭐 하냐. 좀 왜 이렇게 구상이 없냐. 뭐 이런 아쉬움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한편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언론이나 국감장에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갖고서는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갖고 해야 할 문제인가? 저는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좀 읽어내고 경제인기 대북 경제 제재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경제인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런 걸 좀 논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좀 정책적인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미 간에 워킹그룹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지금 이 현실 조건 속에서의 접근들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고 이제 좀 보면은 좀 이제 저 세계 10위권 국가의 그 경제력 규모인데 또 이게 외교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좀 그거에 어울리는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 같은 게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준호 전 공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팩트 확인이 명확하게 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일단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좀 미시적으로 좁혀서 보면 그 표현 자체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일정하게 응당한 뭐랄까요 좀 책임을 묻는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큰 맥락에서 남북 관계가 어쨌든 새롭게 개선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총수들이 국빈 대우를 받고 방문을 했고 그렇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사의 특성을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주목해서 많은 흠을 잡고 문제점을 지적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남쪽의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흐름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은 어디선가 흠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크게 좀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리선건 위원장 이제 개인 하나로 좀 좁혀보면 그동안 좀 거친 발언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리 위원장의 발언이 본인의 어떤 성향의 문제인가 아니면 북한 내부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일단 제가 과거의 발언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정리를 좀 했는데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중간 좀 보죠. 6월에 고위급 회담 때 남측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불신 조장하고 오도할 질문을 하면 됩니까? 기자 선생들은 잘 안 되길 바라오.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자 오히려 공격적으로 질문을 되받아 쳤어요. 또 밑에 이 냉면 얘기는 그대로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월 5일
조명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명균 장관이 약간 한 2, 3분 늦었습니다. 일이 잘 될 수가 없다.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 늦게 된다. 조명균 장관이 시계가 고장나서 늦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면박을 줬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변호병 변호사. 네. 본인의 성향의 문제인가요? 북한 내부의 어떤 역할 분담인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역할 분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북한 내부가 남북한의 평화에 대해서 모두 다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도 이른바 이제 강경파들이 좀 그렇죠. 존재한다? 일단은 뭐 사실관계 확인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냉면 발언에 있어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감에 나와서 보고는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서명원 원장은 전혀 몰랐다.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사안에서 국정원장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네요. 국정원장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통일부 장관이 보고를 받는데 국정원장은 나는 몰랐다. 사실하면 그러면 무리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은 오히려 정보 공유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북한에서 이제 일부 인사들이 과격하다. 북한과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어법이 다르다라고 이해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가 많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됐었고 한국 사람이 어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 생활도 많이 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 말할 정도로 한국 어법에 맞는 그런 어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북한의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납득스러우지는 않겠죠. 자신들의 유일한 강한 무기는 핵무기에 대해서도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고 그런 기득권을 놓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고 군부 내에서 반발은 사실 어느 정도 묵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성권의 목소리는 개인의 특징이라든가 괄괄하고 호전적인 성격이보다는 군부 내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뭐 평화 유화 정책이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일부 대변한 것이 아닌가. 역할 분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군부 내에서도 남북한의 평화에 모두 동의한다. 그런 흐름은 아니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냐. 만약 김정은이가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하고 평화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런 목소리가 나왔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김정은이가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창 남북 대통령이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예의 바르다 겸손하다 칭찬하고 웃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모셔온 손님을 놓고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를 했다. 김정은이 가만두지는 않겠죠. 그 내부 자체로 국방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우리 남한에서 사실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평화에 있어서 서로 좀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대북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군요. 우리가 통상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단일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도 내부에는 온건파와 강경파 그리고 중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위치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너무 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닌가. 북한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 지금 온건파들이 협상을 주고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의 강경파들은 또 못마땅한 시선을 분명히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군요.